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의회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주도로 몰래 연수를 다녀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조례 자체에 애매한 표현이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점에서 좀 더 엄격하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지난 2월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난해 경주와 거제로 관광성 외유를 다녀왔다는 비판을 받자 국내 연수도 해외 연수처럼 까다롭게 심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국내가 되든 국외가 되든 연수하면은 바로 공개하고 사전 공개하고 나중에 보고서 또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번 강릉시 의회의 제주도 연수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의원, 19명의 의회 사무국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사 과정이 없는 이번 연수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조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교육기관에 이탈하는 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거든. 우리가 거제 이런 식으로 선진지 견학 이런 거는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지자체 공식 행사에 초청을 받거나 자매결연 관련 교류, 교육기관 실시 연수 등 3가지 조항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상임위 또는 전체 의원 대상 연수의 경우에만 심사나 공개를 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보니 몇 명이 참가하면 심사 대상이 되는 건지도 애매합니다.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2박 3일 교육 다니시는 것도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다 심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강릉시 의회 전부 다 가신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뭘 갖고 심의를 합니까? 이 조례는 왜 만들었습니까? 저번처럼 저희가 선진지 견학 가거나 벤치마킹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심사 예외 조항이 많은 조례 자체도 문제지만 시민들이 모르도록 아예 공개하지 않는 관행도 이상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시의원들의 몰래 연수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문제가 되는 조례를 시급하게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취재진은 강릉시 의회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지만 강릉시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공식 입장을 담은 인터뷰가 어렵다고 답해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내일 제59회 강원도민체전에 화려한 막이 올라 다음 달 4일까지 펼쳐집니다. 양양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도민체전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대회이기도 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태백산 천재단에서 불을 밝힌 뒤 200여 킬로미터를 이동한 성화봉이 활활 타오릅니다. 양양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도민체전은 다음 달 4일까지 닷새간 펼쳐집니다. 대회 주제는 뻗어가는 양양에서 하나 되는 강원의 힘입니다. 양양군이 서핑 성지 등 전국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고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의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렇게 강원도민체전이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양군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와 코치진 그리고 각 시군의 체육회 등 모두 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대회 종목은 모두 41개입니다. 이 가운데 요트와 육상, 양궁 등 28개 종목은 양양군 곳곳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 수영과 체조, 근대 5종 등은 춘천에서, 클라이밍은 원주, 사격은 횡성에서 열립니다. 대회 개최지 양양은 양궁과 럭비 등을 제외한 35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사이클 종목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남녀 고등부와 일반부 사이클에서 금메달 4개를 석권하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양양군 대표 선수 가운데 최근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양양고 홍아랑 선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얼마 전에 한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번에도 최선만 다하면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회 기간 양양에서는 문화공연과 스포츠 체험 행사가 잇따라 펼쳐집니다. 개막식 당일 양양 종합운동장에서 기념품이나 먹거리를 판매하는 웰컴 마켓이 개최되고 대회 2일차에서 3일차에는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에서 인디밴드와 성악가 등의 공연이 열립니다. 선수단에게 남대천 수상 레포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영화를 보시면 또 음료와 팝콘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4일 양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는 파페라와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경동대의 속초 옛 동우대 부지 매각 추진으로 지역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동우대 부지 환수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한 속초 시민 네트워크는 시민 225명의 온라인 서명과 성명을 내고 속초시가 당장 동우대 부지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창업보육센터 강제 퇴거에 저항하며 남아있는 지역업체 보호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속초시도 규탄 성명서를 통해 경동대에 사전 협의 없이 학교 용지 매각을 진행한 사유와 공공기업 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2차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 업무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지역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면서 강원 4개 대학의 의대 정원이 404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원 지역 4개 의과대학 내년 신입생 모집 인원은 가톨릭 관동대 115명, 강원대 91명,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한림대 각각 104명으로 당초 예정보다 23명 더 배정됐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 강원대는 55명 선발해 비율이 60.4%에 이르고 가톨릭 관동대는 40명으로 34.8%,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30명으로 28.8%, 한림대는 22명으로 21.2%에 이릅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2026년이면 하나의 학교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한 달 후면 통합 계획안이 나오고 6개월 동안 교육부 심사를 거친 뒤 확정되는데요. 강릉원주대학교 총동문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글로컬 대학 수정계획안 제출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통폐합심사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두 대학 통합을 위한 교육부와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사회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학생 수 감소였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자연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영서는 인구가 느는 반면 영동은 줄고 있어 지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원주와 춘천은 한 200명 증가하고 강릉과 삼척은 대략 한 600명 감소할 수도 있는 우려를. 지난 2007년 강릉대와 원주대의 통합 이후 강릉 지역 학생 수가 1,200여 명 줄면서 상권의 타격을 경험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후에도 학생 수 배정에 문제가 생기면 영동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학생 1인당 이제 경제 활동 비용으로 평균 월 100만 원씩만 잡아도 월 12억, 연간 150 정도의 손실이 학교 인접 이제 지역의 교육활동과 유치원 택지에서만. 시민들은 통합 논의 과정이 강원대 중심으로 펼쳐졌다며 지역이 배제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 반영도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학교 측은 소통이 부족했지만 일부 사안은 오해가 있었다며 직접 문서를 제시하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거는 강원대 쪽에서 보관하고 있는 합의서고요.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합의서입니다. 여기도 강원대학교에서 동창회 측은 4개 캠퍼스 간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면 통합 강원대학교 본부를 강릉에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강릉에 두면 가장 먼 춘천에서 불과 한 100km 남짓이 101.9km. 그러니까 지리적 접근성,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6개월 뒤면 두 대학 간의 통합안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 간 입장차를 줄이고 소통의 장을 넓힐 수 있는 행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4년간의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MBC 강원 영동은 22대 국회에서 활동하는 영동 지역 국회의원들을 매주 한 차례씩 만나 의제와 공약, 과제를 점검합니다. 오늘은 먼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 이양수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권 4개 시군에서 3선 수성에 성공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먼저 다선 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의 역할론을 물었습니다.
당이나 국가의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선 의원으로서 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여야 관계에 대해서는 협치가 실종되고 대립과 반목이 부각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여야의 협치 방안이 제도화되고 구체화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희망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로는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를 꼽았습니다. 지역이 농림과 축산, 해양수산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 이 분야의 전문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나 강릉 고성제진 간 동해 북부선철도 등 주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교통 인프라 확충도 더욱 필요하다며 국토교통위에서의 활동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인제 속초 간 고속철도 그리고 강릉에서부터 양양 속초 고성까지 가는 동해 북부선 철도 그리고 고성의 동해 고속도로 연장을 지금 해야 되는 SOC가 국토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핵심 제1 현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양양은 오색 케이블카, 서퍼비치, 그리고 연어산업 육성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고성은 철도와 고속도로 양대 인프라로 유동 인구의 증가를 우선했습니다. 인제는 백담사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속초는 역세권을 잘 만들어서 설악권 중심 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철도만 덩그러니 놓여서는 안 되고 역세권이 잘 개발이 되어야지만 우리 도시의 발전의 하나의 부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속초는 역세권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설악권을 위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은 이양수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시 대 규제 완화와 환경보호, 지역 발전의 해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이철규 의원이 폐광지역 지정 면세점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철규 의원 측은 석탄사업 사양화로 폐광지역이 침체하면서 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한 만큼 면세점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판매 물품의 간접세를 면제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광지역 지정 면세점 설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개정안에 일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강릉 주문진 등대권역이 해양수산부의 2025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어촌 분야 거점 개발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9곳을 권역 단위 거점 개발 대상지로 선정해 5년 동안 452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주문진 등대권역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생활 기반 시설, 수익 시설 등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대상지로는 삼척시를 비롯한 전국 5곳이 선정돼 1년 동안 약 6억 원의 국비를 지원합니다. 프로축구 강원FC가 어젯밤 춘천 홈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은행 K리그1 15라운드 경기에서 강원은 전반 3분 양민혁이 오른쪽 측면에서 강한 슈팅으로 선취골을 넣었고 이후 동점을 허용했지만 경기 종료를 앞두고 용병 야고의 헤더골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현재 리그 4위를 유지하고 있는 강원은 이번 승리로 리그 선두 포항 스틸러스의 승점 4점 차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한편 강원FC의 다음 경기는 다음 달 2일 열리며 제주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로 맞붙습니다. 강릉시청 장애인 사격부 3명의 선수가 2024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강릉시청 장애인 사격부는 지난 27일부터 제4차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경기도 화성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에서 박진호 선수가 금메달 3개, 이유정 선수가 금메달 1개, 심영집 선수가 동메달 1개를 따내며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한편 강릉시청 장애인 사격부는 2012년 강주영 현 감독이 선수로 나가 금메달을 땄고 2021년 도쿄 패럴림픽 대회에서 심영집 선수가 동메달을 딴 바 있습니다.
도내 6개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180여 명이 출전한 2024 강원 영농학생 축제에서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가 3개 분야에서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는 화훼장식 실무능력 경진 분야에서 1위, 과제이수 발표 분야에서 2위, FFK 골든벨 분야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입상자는 오는 9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제53년차 전국 영농학생 축제에 강원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오는 9월 정식 개관을 앞둔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시설 조성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의 메타버스 스포츠관과 메타버스 기술관 등은 지난해 조성이 완료됐고 현재 강릉시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미디어타워, 메타버스 체험관, 첨단 영상관, 메타버스 교육관 등의 조성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정식 개관하는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은 강릉을 메타버스 선도 지역으로 홍보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다양하게 체험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동해시에서 전통자기를 만드는 김병욱 선생이 강원도의 무형유산 전통자기 도공으로 지정됐습니다. 김병욱 선생은 도자기 흙과 유약의 확보, 기종과 기형의 재현, 동해 지역 흑자의 제작 전통을 계승해 흑자 제작에 대한 기량을 인정받아 전통자기 도공으로 지정됐고 보유자로도 인정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